결국 위성 자체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빨리 그렇습니다. 만들고 싸게 올릴 수 네.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저기 위성은 우리가 못 만들어 이런 건 별로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공위성들은 이제 우리가 네. 어느 정도는 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뭐 제작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네.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특정 부품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일부 탑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외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있는 무궁화 위성 6A호를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궁화인데. 네, 무궁화인데 이것도 수입산 무궁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게 잘 만든다는 네, 얘기군요. 싸게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싼 거죠. 우리가 네.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천리안 위성 3A, 천리안 위성 3호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아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살롱 경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인공위성에 대한 네. 좀 더 깊은 이야기. 혹시 전편을 안 보셨으면 이쪽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예, 이해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희도 약간 보셨더라도. 가물가물한 느낌이 네. 없진 않지만은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도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만나고 또 잊어버리네요. 자, 이어서 예, 계속. 인공위성의 일단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게 인공위성이 상업화돼서 많이 좀 올라가고 네, 있다. 네. 뭐 네. 오프닝 할 때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다. 네. 네. 예, 그 왜 그렇게 많이 쏠까요? 그 뭐 어디다 쓰는 용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쏘는 위성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발사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네. 예,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이 들어봤어요. 저궤도 통신위성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지궤도는 멀리 있는 위성이 통신 위성으로 쓴다라고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쏘고 있는 거는 저궤도 통신 위성이죠. 그러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완전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네. 통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네. 대신 이제 정주궤도 올리게 되면 네. 이 통신 지연이 생기게 되고요. 멀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궤도에 올리게 되면 이제 통신 지연이 거의 없게 되겠죠. 네. 대신 정주궤도는 이 몇 기, 전 지구를 대략 한 3기 정도면 다 커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구가 있고 이 대략 뭐 3군데에다가 인공위성만 배치를 하면 네. 지상에서 한 곳에 보내고 다음 위성에 보내고 아, 뭐 또 다음 위성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 네. 이 저궤도에 올리게 되면 통신 지연이 짧은 대신 이 여러 기의 위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굉장히 많은 위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성 통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위성을 쏘면 위성이 위성한테 쏘고 위성이 그렇죠. 위성한테 쏘고 여러 개를 거쳐서 간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궤도로 여러 개를 띄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상망을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어차피 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는 속도는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속도는 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먼 거리는 그 속도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전파의 그렇죠. 속도도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속도보다 빨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지연이 생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상망을 대체를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전 지구를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전 지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네. 통신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지, 아프리카 오지, 네. 네, 북극, 네. 남극 이런 데 통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막 지역 뭐 이런 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지역에 다 통신을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고궤도는 그런 지역은 안 됐는데 저궤도는 된다. 고궤도도 되긴 하지만 네. 이 정주궤도에 사용하는 이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아, 쉽게 전파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사용하기에 이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로 그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이해했어요.
그래요? 멀리 있는 위성에 신호를 보내려면은 여기서도 단말기가 커야지 커야죠, 출력이 좋아야지 저까지 전파를 쏘고 전파를 받고 하는데 이게 가까우면은 그게 작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런 가성비가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아, 싸고 경제적으로 네. 해서 전 지구를 다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박사님 큰 거 하나 띄우는 것보다 작은 거 여러 개 띄우는 게 싸다는 말씀이시죠? 대신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싸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이제 그 스타링크를 만드는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로켓입니다. 발사체입니다. 그렇죠. 발사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발사체의 실을 인공위성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사체를 개발을 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라도 꾸준히 꾸준히 이 인공위성들을 작고 소형화시켜서 여러 계속, 개를. 네. 한 번에 올릴 때 적게는 10기, 많게는 50기 가까이 네. 이렇게 쌓아서 쉽게 인공위성도 쌓아서 올립니다. 50개요? 그렇게 많이 뿌려요? 근데 박사님 이거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는 거죠? 몇 개 이상?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고 네. 천문 우주를 하시는 분들 별을 봐야 되는데 네. 너무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태양빛을 받아서 또 이 빛을 반사를 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 하늘이 깜깜해야 되는데 깜깜해야 이 뭔가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망원경으로 별 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위성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위성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죠. 빛 네. 같은 것들이 이제 산란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통신 위성이라는 게 뭐 인터넷을 할 때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도 하고 네. 뭐 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은 네. 다 이걸로 하겠다는 그럼 거죠. 뭐 저기도에. 지금 그 일론 머스크에서 만든 테슬라 차도 네. 이걸로 갈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상황에서 쓰이는지 실생활에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통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통신만 하는 것이고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항법 위성이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구나. 항법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항법 위성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운영을 또 다른 하게 거군요. 아니 근데 통신 뭐 위성이랑. 정지 위성은 3개면은 전 지구가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저궤도로 하면은 물론 이게 더 많아야 된다고 하셨지만은 이거 몇 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만 기 최소 4만 기 이상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4만 기 이상을 띄우겠다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몇 개 띄웠다고 하셨죠? 대략 한 5천 기 정도를 5,000 기. 띄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4만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어디야 스페이스X의 독과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꼭 스타링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원웹이라고 네. 하는 또 그 위성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네.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민간 기업들이 서로 지금 네네. 위성 띄우고 있는 경쟁적으로 거군요. 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근데 기밀인가요? 혹시 우리나라가 아. 어떤 위성을 아니요, 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인공위성도 개발을 하고 이 로켓 중에서 이제 이 인공위성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발사체도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상당히 작은 위성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한 50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작네요. 작은 위성이었고 우리별 네. 위성은 그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배워온 거군요. 배워왔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 위성이었고 네.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위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위성을 올렸고 몇 년도요?
그게 1992년에 올라갔습니다. 30년 전이네요. 네, 꽤 오래 전이죠.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 개발 필요성이 생겨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위성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아리랑 위성은 이제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난재해라든지 지도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용급 위성 개발을 시작을 했죠. 이건 그럼 그래서 저궤도 위성. 네, 저궤도 위성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뭐 685km 상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는 이제 위성을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수명이 있으니까 그 시리즈로 2호, 3호, 3회 2호, 5호 이렇게 이제 그 시리즈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호는 돌고는 있지만 돌고는 있지만 은퇴했죠. 아. 2호도 이미 이제 은퇴를 그렇군요. 했고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3호, 3회 2호, 5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4호는 없군요. 4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4호가 있었는데 그래서 4호가 왜 없어졌느냐 하면 4호는 이제 이 굉장히 이 컬러풀한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는 색상을 이 가진 그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네, 네. 4호도 이제 발사가 됐을 건데 못 올라갔어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개발이 안 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시기를 전후해서 5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 뭐 그걸 4호로 또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4호는 뭐 없어졌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군요. 네네 그런 네. 사연이 있습니다. 네. 아리랑 위성, 우리별 위성. 네네 우리별 위성, 아리랑 위성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네.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개발을 하면서 이 우주 분야의 이 경제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좀 이 수출도 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위성을 라는 만들어서. 이제, 예,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리랑 위성은 굉장히 고정밀 그 위성입니다.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위성이죠. 그래서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팔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위성들은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성능이 낮은 그런 위성들을 좀 싸게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념을 가지고 대략 500kg 남짓되는 위성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 그것도 이제 이용하고 있어요. 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급형이군요. 내수로는 뭐 산림청이라든지 어. 뭐 기상청이라든지 혹은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것들을 이제 잘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별, 아리랑 그리고 차세대 차세대 중형 중형 위성. 이렇게까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개발이 됐다. 이런 위성들은 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위성 제작 기술이 그래도 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사실은 뭐 이 위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과서 수준으로만 뭐 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우리별 위성, 아리랑 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리랑 위성 사업을 시작할 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그 시기가 이제 미국에서 우주왕복선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면서 이 개발이 되고 운영 과정에서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퇴역을 하고 우주 개발이 쭉 어떻게 감소되든 네. 우주 개발을 줄이든 네.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우리가 이제 위성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 공동 개발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뭐 잘 맞아서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이 줄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기술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과학 위성, 지구 관측 위성, 그리고 차세대 중형 뭐 위성 이것도 결국은 지구 관측인 것 같은데 네네. 통신 위성은 없나요? 통신 위성은 아직 이제 시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천리안 위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1호와 천리안 2A호, 2B호 그래서 3기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1호에서는 기상 탑재체를 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상 정보를 좀 더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기상 탑재체를 실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사실은 바다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적조라든지 그런 현상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업 측면에서도 이 플랑크톤이 어떻게 이 배치가 되고 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이 실제로 물고기들이 사실은 이 먹이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플랑크톤 같은 그쵸.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게 우주에서 보이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색상, 이게 실제로 이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걸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양 탑재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중계기. 그래서 통신 시험을 위한 중계기. 네. 그래서 기상, 해양, 통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천리안 1호를 개발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A호는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해서 기상 위성을 다시 이제 올리게 된 게 2A호. 그 다음에 2B는 해양 임무. 그 다음에 환경 임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 뭐 황사,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이제 위성들을 올린 거죠. 그래서 천리안 시리즈. 2B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호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신에 대한 통신 위성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 탑재체 개발 이런 기술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신 위성을 그러면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 거 빌렸었던 거군요.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통신 위성 시리즈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규격화된 위성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뭐 상대적으로는 싼 가격에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저렴하게. 그래서 사와서 쓰고 있었다. 그렇죠. 사와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만든 거고 사와서 네, 쓰는 것도 사와서. 따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건 상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우리 이제 상용 통신 회사가 사실은 뭐 몇 군데 없고 위성은 주로 이제 KT 회사, KT에서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그 띄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위성이 산림에서 쓰고 국토부에서도 쓰고 뭐 저기 통신 회사에서도 쓰고 그럼 걔네 그 회사나 그 정부 조직이 각각 위성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위성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뭐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그렇습니다. 다 각각의 주체가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은 뭐 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주로 네.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그걸 이제 관제를 한다고 합니다. 관제를 하고 네. 있고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에는 KT의 별도의 관제소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아까 말씀 안 하셨던 종류인데 그게 그 통신 위성인가 그게 이제 그 무궁화 위성이 KT에서 도입해서 사용하는 위성의 사왔다는 이름을 그죠? 무궁화. 위성이라고 명명을 무궁화인데 했습니다. 수입산 무궁화군요. 네. 수입산인데 이름을 무궁화로만 무궁화. 지은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은 또 통신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네. 하고 정부는 뭐 그거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는군요. 정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위탁을 주어서 이제 위성들을 운영을 그렇군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인 이제 위성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위성들이 있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다누리라고 다누리. 하는 달 탐사선 있죠. 작년에 올라간. 그 다른 나라들하고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달에 돌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돌고 있나요 지금도? 지금도 돌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임무는 뭐 수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달 관측. 네. 이건 지구가 아니라 달을 도는 그렇습니다. 성. 근데 기술은 비슷한가 보죠. 지구 위성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동일하고요. 단지 이제 이 다른 위성들은 지구 주위의 환경만 겪으면 되는데 네. 이제 그건 달까지 가는 환경 아. 그리고 달까지 가는 경로
이것들이 어려운 거죠. 음. 사실은 이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이제 달로 가는데 이 까딱 잘못하면 달의 중력에 이 잡혀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달 중력이 안 잡히고 그냥 날아버릴 수도 나가버리는.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먼 충분히. 우주로.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경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발사 기술.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고 결국 위성 자체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빨리 그렇습니다. 만들고 싸게 올릴 수 네.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저기 위성은 우리가 못 만들어 이런 건 별로 아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공위성들은 이제 우리가 네. 어느 정도는 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뭐 제작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네.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일부 특정 부품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일부 탑재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외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있는 무궁화 위성 6A호를 프랑스에서 만들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궁화인데. 네, 무궁화인데 이것도 수입산 무궁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게 잘 만든다는 네, 얘기군요. 싸게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싼 거죠. 우리가 네. 만드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천리안 위성 3A, 천리안 위성 3호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아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프랑스에서 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여기 또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쏘겠다는 거잖아요. 쏘는 것도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쏘는 것도 지금. 다른가요? 다른 문제죠. 아. 그래서 아마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로켓 발사체라고 하는 것들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무게를 싣고 갈 수 있는가가 네. 결국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개의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위성 발사 성공한 거 아니었나요? 성공했죠.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용량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 개발해서 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나로 발사체라는 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략 싣고 갈 수 있는 인공위성의 무게가 100kg 정도가 됩니다. 저궤도입니다. 저궤도. 네. 저궤도 기준으로 100kg 정도가 되고요. 이제 작년에 성공한 네. 이제 그 누리호 발사체가 네. 저궤도에 1.5톤, 1,500kg 정도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랑 위성이 대략 뭐 2톤 남짓 되고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네. 그다음에 정주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3톤, 3.5톤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리호 발사체를 이용해서 올리는 위성들이 이제 그 과학 위성급들, 그래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뭐 이런 것들이 대략 한 뭐 100km에서 뭐 200km 혹은 뭐 5, 600km 뭐 이 정도의 위성들을 지금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중이죠. 근데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무궁화 6의 위성이 어떤 위성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저를 포함해서 있을 것 무궁화. 같은데 네. 그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꽃 무궁화, 네. 프랑스산. KT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무궁화 위성 시리즈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 뭐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태양 전지판이 열화가 돼서 전력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배터리를 이제 태양의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배터리에서 전기를 뺏어 써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계속 충방전하게 되면 수명이 다 되죠. 수명이 이제 뭐 다 돼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죠. 또 이 정주궤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지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료를 이용을 해서 이 제어를 하는데 연료가 떨어진다든지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무궁화 위성 6A호 같은 경우에는 6호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6A호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뭐 옛날에는 뭐 한 10년 뭐 이 정도에는 지금 한 15년 이상 15년? 사용. 그래도 꽤 오래 쓰는군요.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럼 한마디로 통신 위성이라는 말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통신을 대체를 하고 네.
추가로 한 가지 임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강항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항공기 이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법 신호를 주는 탑재체를 추가로 더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6A호가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 그 항공기 이착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이 위성 관련한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북한이 네. 군사위성을 쐈다. 네. 뭐 엄청 자랑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거 뭐 수준도 안 되는 위성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워낙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수준인지는 잘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올린 다음에 올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저 혼자 그냥 지구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상하고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임무를 수행을 할 테니까. 뭐 사진을 찍었으면 보내줘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통신을 하든 사진을 찍든 뭘 하든 하여튼 계속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호들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올린 것 중에 뭐 한 개의 위성이 뭐 한 며칠 정도 통신을 한 뭐 그런 기록은 있고. 전파를 걔가 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전파를 쏘네 이걸 알 수 있군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지만 네, 뭐 알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통신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들은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올린 위성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정말 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올린 그런 위성의 그 성능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영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적인. 네. 네. 얘도 저궤도 위성인가요? 네, 저궤도에 올린 거죠. 그럼 북한도 고궤도 정지위성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는 거죠. 안 되는 거군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다 근데 똑같은 이제 기술이 아니고. 올리는 기술도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네. 정확한 방향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하이 올려서 그거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찍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언제 지나가는지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랑 위성 1호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 반. 네. 이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 쭉 기상 정보를 봐서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구름이 없는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반도를 지나가게끔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궤도를. 네. 네. 그래서 항상 10시 반이면 한반도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과 그곳의 속도, 원하는 곳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와 방향이 필요하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아무 때나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이 관제를 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속도와 방향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사실은 뭐 이 기계 기술뿐만이 아니고 전기전자와 관련된 기술이 종합돼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 뭐 기계 기술은 어떨지 몰라도 전기전자에 관한 기술들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 초보적인 수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조금 이르고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이 위성 기술이 인공위성의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를 좀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링크는 지상망을 다 없애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상망이 네. 없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활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무궁화 6A 위성 역시 뭐 드론 택시나 로봇 택배 뭐 이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박사님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떨까요? 뭐 완전히 이제 스타링크가 지상망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 위성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방사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뭐 통신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풍. 네, 들어봤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이제 태양풍도 태양풍이지만 이 방사선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사선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류가 난 그래서. 때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상망을 완전히 없애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상망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이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하여튼 이 경제성을 도모를 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거죠. 우리도 스마트폰 쓰지만은 집에 유선전화 있는 분들 많아요. 네네. 아직도. 그럼 단순히 그냥 인터넷 요금이 싸질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좀 먼 미래를 살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어떤 활용도가 생겨서 이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질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하여튼 이 땅만 차지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배를 운영을 해서 이 항해 기술이 좋은 그런 나라가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기가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우주 시대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 인공위성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항법위성, 내비게이션. 통신위성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할 건데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우주 관광들의 관심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 지구로부터 한 뭐 100km 상공까지 가는 우주 관광도 지금 뭐 계속 뭐 운영이 되고 있는 네. 중이고 네. 특히 뭐 우주 정거장 그리고 지금 그 스페이스X는 달까지 가는 사실은 우주 관광도 지금 이미 하나는 팔았죠. 네. 일단 미리 팔았기 때문에. 팔은 거죠. 네, 미리 팔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자원들입니다. 자원 탐사.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이 하여튼 뭐 특정 자원을 뭐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 있고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 자원이 뭐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인류가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고 결국은 이제 외계 뭐 달이 됐든 뭐 소행성이 됐든 어디든 가서 이제 자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떤 종류의 필요성, 어떤 종류의 활용 가능성 이것들은 뭐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개발 필요는 있다. 미리. 당장도 필요하고 네. 앞으로는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뭐 이 지속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얼마나 지구가 정말 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스페이스X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발사체 그리고 우주선 겸용 이제 이것들을 지금 스타쉽을 만들고 있는데 뭐 2050년까지 하여튼 화성에 뭐 수십만 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앨런 머스크의 계획 거지요. 그래서 그게 뭐 그냥 뭐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지구가 점점 지금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위성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기술들은 뭐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우리나라도 이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위성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강점이라든지 앞으로 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기계 기술 그리고 전기전자 기술이 상당히 높고 이미 우리나라가 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반 기술은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지금 우주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이 뭐 기술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이 낮은 가격으로 뭔가 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세틸가이라든지 네. 두원중공업이라든지 주식회사 한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부품들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위성들을 만들어서 뭐 수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큰 회사로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위성 발사체 쪽으로 해서 뭐 LIG X1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한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나와줬으면 네. 합니다. 아, 이게 뭐 사실 그 위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박사님 모시고선 이제 꽤 오랫동안 이 네. 위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오래 괴롭혀드렸죠. 네. 네. 그 위성이 어떻게 나뉘는지, 위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능성을 앞으로 품고 있을지 조금 조금이나마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자유살롱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